이번 영상에서는 BC 3000년경 창조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해석에 이용한 지난 영상과 같은 지구과학적, 형이상학적 분석법을 통하여 BC 3897년 창조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창세 신화에는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 어떤 형태로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화의 특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았듯이 세계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적이고 반역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신화에 출연하는 신들 사이 및 신과 다른 대상의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신화의 창조 주체가 농경문화에 기반한 세력이었다는 점 외에도 한반도의 지형이 극심한 조선활동에 의해 형성된 그리스 지형과는 다르게 부모인 한반도 남부, 아들인 백두산 등 및 손자인 한반도 중부 순으로 지질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형성된 지형과 이후에 형성된 지형이 상호 융합되는 형태로 한반도 지형이 형성된 이유가 신화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뿌리 튜브는 한반도 인류의 뿌리를 찾아서 천지인 석판, 천지인 81자 강릉과 지반 피라미드 등 앞 영상에서 1만 2천년 전 종료된 빙하기 이후 단군 사만시대에 이르는 한반도 인류사를 살펴본 바 있으며 구지가 영상에서는 삼국유사 기편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막연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연히 삼국유사에 민족을 살릴 만한 비기가 숨어 있으니 이 비기를 찾으면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흥성하리라는 유언을 통해 전한 비기 한반도에 전해진 신비지사의 일면을 이번 영상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 영상 천지인의 조화 세상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았듯이 신화에서 제우스의 천안에 해당하는 올림포스 산정을 서양에서 신들의 정원이라 부른다면 여러분이 우리 땅에서 목격하게 될 형이상학적인 존재들을 본다면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신들의 정원 정도가 아니라 신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에게 전해진 고기의 하나인 3.1신고 제4장 천궁에 많은 신령과 철인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길하고 상스러운 곳이 곧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의 땅, 우리가 사는 한반도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려시대 일연이 고기를 참조하였었다는 삼국유사 제1권 기 제1에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진 우리나라 창세 신화의 원문과 해석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화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해석도 여러가지가 존재하나 여기서는 신태영님이 쓴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화를 읽어보도록 하고 앞 영상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 우리 신화에는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이르되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세를 탐하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벽을 내려다보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이가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복, 명, 병, 형, 선, 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살을 맡아 인세에 있어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때 일웅과 일호가 같은 굴에 살며 항상 신웅에게 빌되 원컨대 화하여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하거늘 한 번은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자레와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일광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기하기 3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능히 기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묵녀는 그와 혼인해 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아래서 축원하기를 아이를 베어지리라 하였다. 묵이 이에 잠깐 변에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환인의 여러 아들 서자 중 환웅, 묵녀, 단군으로 추정되며 그 밖에 풍백, 운사, 우사 및 삼위태백, 신단수, 곰과 호랑이 등이 신화의 인물 및 요소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대륙의 형성 과정을 할아버지 우라노스, 아들 크로노스 및 손자 제우스 사이의 왕권 다툼으로 묘사한 그리스 노마 신화의 사례 및 한반도 인류의 뿌리를 찾아서 천지인 서판 등과 관련된 앞 영상을 참조하여 한반도가 탄생한 이후 우리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남부 지형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면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신, 환인이 보시는 영상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의 형상을 한 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반가사유상처럼 한반도의 할아버지 환인은 보시는 영상처럼 선운산을 하늘에 눈, 천안으로 하여 편산반도를 코, 새만금을 입, 호남을 머리, 영남을 등, 북한과 유동반도를 하반신 및 의자, 오른발인 황해도를 접어서 올리고 오른팔인 대한반도를 턱인 군산에 지그시 된 채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형상을 한 하늘의 존재입니다. 또한 환인은 보시는 영상처럼 한반도 서남의 한 다도해를 왕관처럼 쓴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시는 왕관 쓴 반가사유상과 같은 예술품이 창조되게 된 예술적 영감 또는 문화 원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특성, 하늘에 존재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 원형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된 문화재로는 앞영상, 상형문자 한자의 기원, 용호상박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단군 사만시대 마한 땅 평양 인근에서 발견된 강서대묘 사신도가 있으며 성읍국가 형태의 해상 네트워크 나라답게 배의 정박이 가능한 한반도 남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종 모양의 상보 정식을 가진 금동관 마한 땅에서 일어난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영향을 받아 창조된 백가제의 시대 반가사유상 봉황을 가진 금동향로 및 태안반도를 닮은 문영왕릉 진묘수 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형상을 한 할아버지 환인의 형상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부르는 현생 인류 및 그들이 거성 문명이 창조한 피라미드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지만 이는 다음 영상 하루살이의 일생을 닮은 지구에 존재하는 신들의 일생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후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삼성당이 부처가 있는 대웅전 뒤로 쫓겨난 이후 및 한반도와 몽골 등에 전해진 미륵과 부처의 세 가지 내기 대결과 대결에서 술수로 이긴 부처에게 세상을 양보한 미륵 및 반가사유 중인 한반도 환인의 이야기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화에 기록된 환인의 서자, 여러 아들 중 환웅이란 표현처럼 한반도 최고의 신이자 하느님으로 알려진
방가사유 형상의 환인에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형제처럼 실제 여러 명의 아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이어 형성된 한반도 지형은 신생대 3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백두산과 그 일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이므로 이들 지역에 그리스, 이집트, 중동처럼 하늘에서 보아야만 확인되는 하늘사람이 있고 신화의 기록처럼 과연 여러 명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고인들이 분포된 고대 한반도의 백두산 일원에는 환인의 여러 아들 중 장자격인 호랑이 등에 탄 신령 하늘사람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하늘사람은 보시는 영상처럼 백두산 천지를 천안으로, 백두산을 얼굴, 자강도를 상체, 황해도를 왼발로 하여 호랑이 등에 탄 형태의 기마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성문명기 고대 한반도 인류가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 기록한 땅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고구려 시대 신성, 현모성이 있던 요동반도 푸순과 선양의 얼굴이 건안성과 비사성이 있던 요동반도 다렌 지역에 앞발 2개가 있고 자강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가 허리와 등이며 호남이 뒷발이고 영남이 엉덩이며 대마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선을 꼬리로 한 한반도 호랑이의 형상 사신도의 백호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존재하는 형상은 선운산을 양의 천안으로 갖는 아버지 환인과 백두산 천지를 음의 천안으로 갖는 아들 백두산 하늘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대립적이고 반역적인 부자관계가 아닌 자식의 인생 여정을 위해 자식을 등에 태운 채 살아가는 호랑이의 든든한 뒷발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부모 환인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 및 반대로 반가사유 중인 부모 환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기꺼이 의자가 되는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는 아들 백두산 하늘사람의 공경과 효심이라는 한반도 인류가 공유하는 특별한 정서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바람과 물이 만들어낸 한반도 땅에는 공자의 유, 석가의 불, 노자의 선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는 한반도 하늘사람 사이의 사랑과 효라는 하늘의 도, 신라 최치원이 말한 현묘한 도가 존재합니다. 환인의 둘째 아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호랑이 등에 탄 백두산 하늘사람 앞에 있는 군자 형상의 환웅입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환웅은 장충과 길림을 머리로 내몽골 자치주를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양의 손으로 푸순과 선양을 몸, 안산과 잉커우를 발로 하여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영상처럼 환인의 처자에 해당하는 환웅은 신드르 땅에서 요서와 만주, 몽골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신화의 기록처럼 환웅은 항상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세를 탐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부자 관계와는 다르게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해 큰아들을 태우고 길을 나선 아버지 환인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듯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부자 형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의 형성 시기에 창조된 환인의 또 다른 아들은 환웅의 형상 뒤에 보시는 영상처럼 2002년 월드컵 때 등장한 전쟁의 신 지우와 아주 닮은 하늘의 형상입니다. 신비한 사실은 지우 시대부터 이 지역 주변에서 발원한 부족은 대부분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여 중국의 역대 왕조를 이루었는데 지우와 금, 요 및 청나라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대 4기에 탄생하여 추가령 구조국을 메운 철원 용암대지가 형성된 시기에 완성된 한반도 중부 지역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3차원 위성 지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군을 천안으로 한 소년 같은 손자 단군의 흉상이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군의 형상은 보시는 영상처럼 아버지 환우의 형상을 몸의 뿌리로 하여 황해도를 어깨로, 금강산을 코와 입으로, 강원도를 얼굴로, 영남을 이마로, 할아버지 환인의 천안이 있는 호남을 머리, 제주도를 성인을 나타내는 후광처럼 가진 형상을 하고 있는 소년상인데, 주역에서 간방인 한반도를 소남으로 태방인 미국을 소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의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신들의 나라 한반도에는 지난 후지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5만 년 전 운석이 충돌하여 생긴 합천군 적중 초계 분지를 천안으로 하는 가야의 하늘사람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야의 하늘사람과 같은 천안을 공유하며 보시는 영상처럼 양주시를 천안으로 가진 전설의 동물 우령 중 하나인 한반도 거북이 입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 영남과 호남을 양팔로 한 채 외눈에 웹불 및 박혁것의 신화에 나오는 계룡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지고 있는 한반도 도깨비의 형상도 우리가 사는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대부분 전설의 동물이 하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데, 백두산 형성기에 탄생하였지만 고구려의 상징세로 더 알려진 삼조고는 보시는 영상처럼 백두산 천지를 천안, 백두산 산정을 얼굴로 하고 삼지연시에서 보천군에 있는 지형을 부리로 심파군 위쪽을 목, 지우의 머리에 발 2개, 지우 형상과 백두산 사이에 발 1개를 합쳐 3개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환웅과 지우 형상을 몸통과 꼬리로 가진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전설의 새입니다. 따라서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에 일본을 상징하는 새로 그려진 삼조고는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가 그 기원이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고구려의 후손들이 가져간 문화 원형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 땅에는 삼조고를 유출할 수 있는 하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삼조고와 같이 신생대 3기에 형성된 제주도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한라산 백록담을 천안으로 하고 한라산 산정을 머리로, 한라산을 목으로, 제주도를 몸으로 하는 전설의 새 주작이 삽니다. 또한 신생대 4기 철원 용암대지가 한반도 중부 서울에서 원산을 가르며 존재하던 추가령 구조국을 메우고 형성된 땅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양국은 해안면을 천안으로 가지고 금강산을 머리로 화천군의 목이, 철원에서 오산에 이르는 왼쪽 날개와 고산군에서 낭림군에 이르는 오른쪽 날개, 황해남도를 꼬리로 하는 백가제의 시대 해도인 금동대학로의 맨 위에 올려질 수밖에 없는 전설의 새 봉황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봉황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라고 쓰여 있는데, 닭의 형상은 있어도 봉황과 비슷한 하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봉황의 문화 원형도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상형문자 한자의 기원 영상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신도에 나오는 전설의 동물 또한 한반도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에서 창조된 문화 원형인데, 이는 중국 땅에 개와 말의 형상은 있어도 사신을 유추할 수 있는 하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삼조고, 주작, 봉황이 날아오르면 태평성대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백두혈통이라는 한반도 북쪽의 후손들이 추가령 구조국을 경계로 갈라진 38선을 걷어내고 봉황이 두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한다면 그들에게도 분명 이로울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철원에 태봉국을 세운 공예의 비장함과 강화도에 첨성단을 세우고 천재를 지낸 단군의 간절함과 태백산에 천재단을 쌓고 천재를 지냈던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조들의 염원을 오늘의 한반도 후손들이 알고 방안을 찾는다면 통일은 어느 순간 우리 곁에 거짓말처럼 다가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대 한반도 땅, 거성 문명기 한반도 인류가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 신화를 기록한 우리 땅에는 할아버지 환인과 그 아들 삼형제, 손자 단군의 형상 및 신의 반열에 족보를 올리지 못했지만 앞서 보았던 하늘 사람들과 오령, 전설의 새 등이 하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3.1신고라는 오래된 책의 표현처럼 수많은 신령과 철인이 지키고 보호하는 더없이 상스럽고 더없이 밝은 곳, 즉 불령제철이 후시하는 대길상 대광명처이며 여러분과 앞에서 본 신들이 함께 사는 신들의 나라이자 생각하는 사람의 나라,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날쌔고 용맹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대륙 형성 과정에 따른 그리스 신들의 족보가 그리스 신화에 묘사되었듯 우리 신화와 한반도 지역 형성 과정에 따른 한반도 신들의 족보도 정리되었으므로 이제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환웅을 지켜보던 아버지 환인이 자식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는 신화의 기록에 나오는 삼위태백, 홍익인간 및 천부인 세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위태백에 대하여는 한반도 인류의 뿌리를 찾아서와 천지인 석판 영상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시 부연드리면 보시는 영상처럼 대흥 안녕산맥, 소흥 안녕산맥 및 백두산에서 요동반도로 이어지는 커다란 산맥에 의하여 둘러싸인 땅을 말합니다.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은 단군의 철학으로 교육된 홍익인간의 철학이 단군이 아닌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땅이라고 판단한 주체는 신화의 내용처럼 환인이기 때문이며 신비하게도 환인의 시대에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시대 지윌이 환인이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오래된 기록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삼국유사 기록 중 천부인 세계라는 문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 세상 및 홍익인간의 철학을 깨우친 고대 한반도 인류 환인이 풍백, 운사, 우사를 딸려 3,000명의 부족을 분가시킨 환인이 고작 식민사학이 창조하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무당들의 장신구인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또는 일본이 신주처럼 받드는 삼신기, 청동검, 청동거울, 옷 같은 것을 환웅에게 주며 인간사 360여 가지 일을 맡도록 하였을까요? 따라서 천부인 세계에 대하여는 일본이 8,000년 전 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세상에 꺼내놓은 석판 세계의 해석을 다룬 일본이 가져간 한반도 인류의 비밀을 기록한 천지인 석판 세계라는 앞영상에서 충분히 언급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와 신씨 및 곰과 호랑이 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단수는 앞서 찾았던 환웅과 치우 형상 및 삼조고의 형상과 중첩되는 곳에 존재하는데 그 땅에 존재하는 물길과 산의 색을 구분하여 선을 연결하면 보시는 영상처럼 나무 모양의 형상과 나무 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장승 얼굴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나무를 신이 달린 나무 신단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라 불렀다고 하는 신시는 앞에서 본 신단수 지형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심양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하늘의 형상 외에 앞 영상 한반도 인류의 뿌리를 찾아서에서 보았듯이 농경 인류 환인의 이동 경로가 집안과 환인현에서 출발하여 요동반도를 넘어 요하 지역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또한 웅녀가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결혼하였다는 신화의 기록에 가장 부합하는 하늘의 형상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심양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화의 다음 구절은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켰다는 내용인데, 신화에 나오는 풍백, 운사, 우사 등의 형상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은 그 당시 환웅을 따라 실제 이주했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류의 주거, 생활, 식색 및 교통수단 등을 먼저 분석하면 거성문명기 당시 한반도 인류는 수열식 및 기단 적석형 집터 등의 움막을 짓는 형태의 주거 환경에서 농경, 가축, 어로 및 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청주 소로리에서 13,000년경 벽시가 발견된 점 및 BC 6000년경 통나무 배와 노가 창녕 비봉리에서 발견된 점 및 앞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안 피라미드 건축에 천지인 81자 철학을 반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 환웅의 땅으로 북상한 한반도 인류가 환웅의 신시를 개천한 시기인 BC 3897년경에는 농경, 건축, 조선 및 항해술 등에 있어 상당한 지식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전문가 3명의 직업을 분석하면 바람의 우두머리 풍백은 배의 운항과 관련된 전문가이고, 비의 스승인 우사는 농경과 관련된 치수의 전문가이고, 운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을 확인하고 이를 살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추정됩니다. 앞 영상 부지가에서 육가의 도시 건설이 풍백, 우사, 운사 정도의 전문가들이 솜씨라고 언급한 바 있고,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형상과 삼위태백, 신단수와 신시 및 뒤에 보실 곰과 호랑이의 형상까지 보시면 그 당시 인류의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 영역의 능력이라기보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능력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구절 환웅천왕이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켰다는 내용 또한 앞에서 살펴본 당시 한반도 인류의 능력에 견주고, 비록 일부 종교에서 경전화시켜 사골처럼 우려먹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전해진 고기의 기록에 근거하면 딱히 이상할 것 없는 환웅천왕 시대 실존했던 역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전해진 기록 중 사학계가 인정하는 것이 나무나라인 중국 한서에 기록된 단군 사만시대 8조 금법 중 전해진 3개 조항만 법전으로 인정하고, 환인시대 홍익인간의 통치술이 기록된 고기에 대하여 그 원리와 철학적 의미를 알려하지 않고 이단시하거나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신화에 언급된 곰과 호랑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곰의 형상은 보시는 영상처럼 요서와 산해관 및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땅에 곰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며 여러 기록을 참조하여 신화에 맞게 정리하면 곰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이 단군 삼한시대 진안 고조선 영역으로 알려진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신화의 무대가 펼쳐진 BC 6000에서 3000년경 해수면이 지금보다 7에서 10m 높고 기온이 2, 3도 높았던 시기 지중해 연안에서 출발한 트류크계 유목 부족이 보시는 영상처럼 곰의 머리선을 따라 몽골 초원의 시린 고러명에서 요소지역 내몽골 자치주인 퉁라오를 거쳐 환웅의 신시로 들어오는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시는 영상처럼 곰의 목에 해당하는 우아량에서 신화에 출연하는 웅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BC 3500년경 유물로 밝혀진 여신상과 곰발 토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환웅의 개천 시기가 BC 3897년경이라는 우리 고귀의 기록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는 유적이 존재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신화에 출연하는 호랑이는 보시는 영상처럼 몽골에서 만주 지역으로 넘어오는 길의 좌우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BC 6000에서 3000년경 지구온난화기 알타이와 바이칼 호수 지역 등에서 발원한 수렵 부족들이 몽골 초원 내몽골 자치주 후륜베이얼시에서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을 거쳐 환웅의 신시로 들어오는 경로에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라는 신화의 내용은 같은 굴 몽골 초원에서 곰 모양의 땅과 호랑이 모양의 땅을 거쳐 농경과 정착 문화를 가진 환웅의 신시와 가까운 요서와 만주 지역으로 들락날락하며 유목 및 수렵 생활을 하던 당시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상 신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는 신화의 내용은 수렵 또는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들이 농경과 어로, 가축 등을 키우며 정착 생활을 하는 환웅의 부족과 같은 삶,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쑥과 마늘로 대표되는 농경으로 생산된 음식 등을 먹고 지내며 100일 동안 나돌아다니며 음식을 구하지 않고 정착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너희도 우리처럼 정착하여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간을 100일로 지정한 것은 유목과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과 식생활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과도 유사합니다. 곰은 3-7일 동안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구절은 유목 특성이 강한 초원 남반길을 따라 곰 모양의 땅 요서 지역으로 진입한 유목 부족은 농경 음식을 먹으며 정착해서 사는 생활 방식에 성공하였지만 수렵 특성이 강한 초원 북반길을 따라 호랑이 모양의 땅 만주로 진입한 수렵 부족은 날고기를 먹지 않고 농경 음식만 먹으며 정착 생활을 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3-7일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금줄을 친 후 20하루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곰 땅에 사는 유목 부족과 호랑이 땅에 사는 수렵 부족이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여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금줄을 치는 정도의 대단한 각오로 100일 중 371을 시작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고라는 내용은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하던 웅녀에게 보시는 영상처럼 신단수 옆에 하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였다는 표현으로 이는 환웅 형상이 이 땅으로부터 전기를 받고 태어난 실제 사람 환웅이 웅녀와 결혼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 철학인 천지인의 조화 세상을 신화에 반영한 구절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웅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분을 단군 왕검이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에서 이 부분은 환웅시대에서 단군시대로의 시대 전환을 의미하므로 앞 영상에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언급한 한반도 인류사의 핵심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BC 만년에서 6500년은 빙하기 인류의 한반도 상륙 과정에 해당하는 마고시대로 보고 BC 6500에서 3897년은 한반도에 상륙한 인류가 점차 북상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대하며 고인들로 대표되는 거석 문명을 확산한 환인시대로 보고 BC 3897년에서 2333년은 북상한 농경인류 환인이 집안에 거석 문명의 꽃인 피라미드를 완성하고 환인현에서 요동을 넘어 요하유역 환웅의 신시에서 유목인류 및 수렵인류를 만나 융합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화의 내용이 탄생에 의한 시대 전환이 아닌 공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환웅시대라 하고 BC 3000에서 1000년 기간 극심한 한냉 건조 기후가 지구를 엄습한 시기 높은 위도에 존재하여 기후 악화 및 백두산 지질 활동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환웅의 신시 중 백두산에 더 가까운 지우천왕 부족 등이 BC 2706년 이후 중국 내륙으로 먼저 남서진하고 감숙성의 황제 헌원은 2679년 이후 중국 내륙으로 남동진하면서 지우천왕과 황제 헌원이 중국 대륙에서 탕록대전 등의 충돌을 일으키는 등 환웅의 신시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결과 보시는 영상처럼 기마 형상 환인의 땅에는 말말을 사용한 마한이 상형문자 진을 닮은 삼위태백 지형 환웅의 신시에는 진안이 신화의 내용처럼 새로운 시대의 탄생 단군 사만시대라는 형태로 일어나 BC 2333년에서 195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신화와 고기 및 천지인의 조화라는 철학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인류사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라 생각합니다. 특이할 점은 단군 사만시대 환웅의 땅 진안에서 신화의 내용처럼 정착생활에 성공한 곰 모양의 땅에 사는 유목부족을 중심으로 후일 조선을 건국하여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로 환웅의 신시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화의 내용처럼 정착생활에 실패한 호랑이 모양의 땅에 사는 수렵인류가 단군 사만시대 말기에야 유목인류와 연합하여 부여를 건국하면서 단군 해모수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환웅시대를 승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남서진한 환웅의 세력 및 중국 고대 수도 장안보다 한반도 서해안 해상 세력과 교역하는 것이 이동거리 및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던 중국 동해안 해상 세력 등이 해수면 변화로 남진하기 시작한 한반도 해상 세력의 거점 항구를 중심으로 한 단군 사만 연맹에 편입되어 번안을 형성하면서 마한 54개국, 진안 12개국, 번안 12개국 등 각각의 성읍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교역과 교류를 하는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체계인 사만연맹을 창조하고 많은 변화를 반복하며 유지 발전시켜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 고대사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인류사에 있어 혼란의 시작점인 일련의 삼국유사 기록에서 고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언급한 후 기록한 신화의 내용 외에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언급한 중국 중심주의 사관과 말미에 또 사족을 붙여 지금의 서경이라고 다시 마무리한 일련의 고려 중심적인 사관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에서 벗어나 BC 3000년경 전후에 창조된 세계 대부분 신화의 공통 분모인 주신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일련이 고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기이 제1을 기록하는 데 참고한 고려시대까지 전래된 한반도 인류가 남긴 고기와 비교하여 우리 신화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해석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군과 단군 사만시대 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성읍국가 중 하나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을 의미하는 왕검이 단군시대 사만을 대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뿌리를 환인의 땅 한반도도 아니고 더구나 환웅의 신시도 아닌 웅녀의 땅에서 찾아 헤매는 오늘의 혼선은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삼국유사 제1권 기1에 단군의 잦은 이동으로 묘사된 단군시대 도읍지에 대한 일련의 해석이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군 사만시대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 교역항이 해수면의 변화에 따라 요동, 평양, 강화도 등으로 변천되었던 과정에 대한 일련의 이해 부족과 단군 사만시대가 수직적 왕권 체계가 아닌 성읍 국가들이 수평적 연맹 체계임에도 땅에 의지하여 중앙 집권적 도읍지를 찾고자 한 데 따른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의 고대사를 재정립한다면 현재와 같이 단군 사만시대 지난 땅 일부였던 곰모양의 땅에서 발원한 나라 조선과 그 나라 임금 왕검이 단군 사만시대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국조로 둔갑한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한반도 인류가 고대 한반도에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 명확히 기록한 할아버지 환인의 땅이자 단군 사만시대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축이었던 마한을 중심으로 일어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뿌리의 핵심 한반도 중심의 고대사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 고대 한반도 환인의 땅 압록강변 요동에서 제치원이 남긴 기록처럼 마한 고구려가 발원하였고 번안과 진안 유민들이 모두 마한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 마한 땅 한반도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일련이 우리 신화를 기록한 삼국유사 제1권 기1에 사족을 붙여 남겨놓은 기록 중 하나인 기자를 조선에 봉화했다. 그래서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후에 아사들로 돌아와에 나오는 기자 조선의 왕 준이 마한의 도움을 받아 익산 지역에 이주한 것을 증명하는 지명, 왕궁평, 왕거미 등이 마한 땅인 대한민국 익산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 중 곰모양의 땅으로 환웅의 신시에 들어온 드루크계 유목부족의 후손들이자 사마천의 사계에 기록된 고조선이 왼팔이었던 흉노 자연왕 부족이 가야에 정착한 과정을 기록한 일련의 기록 구지가가 올바로 자신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일련이 기록한 박격거세 신화에 등장하는 보시는 영상과 같이 한반도 동남부에 존재하는 계룡의 전설과 서라벌 천마 및 진안에서 신라가 기원했다는 채치원 기록의 비밀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여 일련이 남긴 우리 신화에서 할아버지
시조로 출연하는 환인의 본성을 회복하는 일, 앞에서 여러분이 본 수많은 신령과 하늘 사람들이 고인돌로 환인된 땅에 존재하며 3일 신고 기록처럼 굴령제철 후시 대길상 대광명처에서 일신유고하기 위하여 만가지 선을 쌓고 만가지 덕을 베풀어야 하는 쉽지 않은 삶을 선택하여 하루도 편할 날 없이 한편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가사유상처럼 생각해야 하고 한편으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랑이처럼 동분서주해야 하는 한반도 하늘사람 환인의 삶, 그리고 환인의 삶과 극에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인. 반가사유 중인 환인의 땅, 한반도에 태어난 숙명이 무언지 모른 채 손자를 할아버지라 부르라는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이며 지난 수세기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과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픔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한국인.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신화의 숨은 비밀을 바로 알고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 실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일어난 역사라 인식하고 개만선 문만덕해야 하는 환인의 땅에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아 만가지 선을 쌓고 만가지 덕행을 실천하겠다는 정신으로 홍익인간의 대도로 나아가 그 임무를 완성한다면 고대 한반도 인류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의 거선 문명을 일구었듯이 머지않은 시기에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를 신라 제치원이 구규 현묘 지도라 하였습니다. 인도 시성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을 낭독하며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제1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항상 건강하고 소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